예.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력을 갖춰가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그런 작업을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상은 이제 청소년의 비만. 마침 거기 괜찮은 책자가 하나 있어갖고 독서 다이어트라는 이제 책자입니다. 이 책의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잘 흡수해서 또 우리 체험을 같이 녹여서 파워풀하게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원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저자가 이제 62년생이더라고요. 상형철이라는 한의사인데 자기가 이제 몸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결론이 이제 음식, 스트레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완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경험을 책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제 한의사를 하고 한 10년 동안을 이제 대체의학을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챕터별로 이렇게 그냥 짧게 한번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비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반적인 비만은 내가 그 먹는 것을 밖에 나가는 배출하는 것보다 줄이면은 이게 이제 계산상으로 이제 살이 빠지게 된다. 이게 이제 비만인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만은 양에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병이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이제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비만은 이제 몸에 생기는 병이고 마음에 생기는 병은 마음의 고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을 우리 계산할 때 이제 BMI 지수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요건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몸무게하고 자기 키를 그 메타로 환산해서 이제 제곱을 해서 나누면은 그래서 이거 25 이상 넘으면은 일단 비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만은 이게 병이다. 병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모리츠 이야기에서 정리한 것처럼 독소가 이제 쌓인 것이다. 그래서 독소 쌓인 것을 여기 재밌네요. 1단계, 2단계 하고 5단계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 그 비만은 3단계 정도.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끝에 있는 아토피도 3단계.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문제 되는 게 막 인스턴트 먹어서 이렇게 비만 문제, 그 다음에 또 아토피, 이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나의 이제 질병 3단계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사니까 이 사람이 독소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제 정리했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음식의 영향이 음식 독이 이제 5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음식을 먹어서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가 그게 이제 독이 된다는 그게 이제 주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독 이런 말도 또 잘 요약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지나치게 일을 하는 거, 가로,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한의사니까 이제 체질 같은 거를 이렇게 추가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비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존에 보던 개념하고는 달리 한번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 중에 독소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그 음식 독인데 음식 독을 어떻게 이제 다스릴 것인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음식을 양을 이제 어차피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어떤 원인 치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많이 먹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영양 상태는 영양 실조가 되는 경우가 되게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들의 이제 비만의 경우는 세포는 이렇게 원하는데 이제 다르게 공급을 한 거죠. 그래서 물을 먹고 싶어 하는데 몸은 이게 인스턴트
콜라라든지 탄산음료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를 주려고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인스턴트 음식을 먹게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챕터의 좀 결론 부분으로 그걸 끊고 이제 채소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채소를 먹던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유익균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게 복통이 생기니까 이제 사과나 당근 주스, 그다음에 꿀 같은 거 태워서 이렇게 천천히 접근하는 방법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그 음식 독을 그러면 어떻게 없앨 것인가? 여기가 우리 이제 그 기존에 뭐 대량 영양소, 그다음에 미량 영양소 그래갖고 이제 주로 말하는 게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샐러드 마스터 시연할 때도 많이 썼던 이제 그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이제 장작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불을 붙이는 성냥이 필요한데 미네랄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그게 이제 미량 영양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9대 영양소라는 게 그렇게 5개에다가 뭐를 포함시키냐면 효소, 그 다음에 이제 물, 그 다음에 식이섬유, 또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은 이건 제가 어디 가서 이제 한번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동물은 뭔가 위협을 가하면 자기들이 움직여서 도망을 갈 수 있는데, 식물은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껍질 사이에 치유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넣어 주신 게 이제 파이토케미칼인데, 사실은 요새 무슨 약을 만드는데도 여기 성분을 추출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된다는 게 이제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가 이제 9대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장을 비운다, 청소한다 이런 설명은 사실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장박사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효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빼고는 크게 봤을 때 효소는 인체가 이제 이렇게 소화해서 몸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영양소를 만드는 게 이제 대사작용인데, 전체적인 이제 효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그 효소를 돕는 역할을 하고, 이제 물은 몸속에 있는 이제 물로 씻어낼 수 있는 그 독소들은 씻어내는 역할을 하고, 또 식이섬유는 장 활동을 이제 촉진해서 이게 구분이 좀 되는 건데요. 수용성은 물에서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청소를 하고, 지용성은 이제 식이섬유가 이렇게 이런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효소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은, 효소를 이게 우리 전번에 아그니를 소화의 불이라고 했듯이 생명의 불꽃, 또 우리 몸의 일꾼, 이제 2만 종이 이제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나눠갖고 체내 효소하고 체외 효소인데, 체외 효소는 음식 자체에서 이렇게 발효식품이라든지 이런 음식 효소하고, 또 장내의 미생물에서 또 발생되는 장내 발효 효소 이런 걸로 나눌 수 있는데, 체내 효소는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소화하는 거하고 이제 대사하는 효소로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소화 효소는 전번에 몸이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이제 항문까지 한 15m 좀 거리가 되는데, 침샘, 그다음에 위에서 위액, 그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췌액, 그다음에 간하고 담낭에서 나오는 담즙, 그다음에 소장에서도 나오는 이런 게 이제 소화 효소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 효소는 그 자체만 해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 효소라고 한답니다. 대사 효소는 이런 효소에다가 미네랄하고 비타민하고 이렇게 조효소가 합해서 이제 하는 일이 생기진 영양소를 온몸에 보내고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완화하고 항암, 면역, 해독하는 이런 이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념이 내가 보니까 좀 중요한 개념이 소화 효소를 많이 써버리면은 대사작용에서 쓸 수 있는 양이 적어지고 그걸 조금 줄이면은 대사준 사용할 수 있는 효소가 이제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보면은 아침을 거의 뭐 이제 물 한 잔만 먹든지 이렇게 아주 뭐 야차하고 이렇게 살짝만 먹어도 좋다는 이유가 크게 봤을 때 몸의 신체 리듬이 아침 뭐 6시부터 10시까지는 이제 배설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먹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체 리듬하고도 안 맞다는 이런 설명도 있고 하나는 에너지를 소화에 서버리면 이게 대사하는데 이게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이 좀 안 좋고 할 때 이제 비운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게 좀 쉰다는 것보다도 아까 효소 측면에서 제한된 효소를 가지고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그거 가서 소화하는데 서버리면 몸이 아까 면역력이 염증 완화라든지 회복되는데 쓸 그 에너지와 양이 없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줄여서 요걸 가지고 몸을 살리는 데서 먹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니까 요걸 이제 여기 그 전문가들이 썼는 요 내용을 이게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하면은 그걸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데 되게 설득력 있게 연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닭가슴살을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 이제 많이 먹는데 이것도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닭가슴살 또 다른 뭐 하여튼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은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몸에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만 먹어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 몸무게의 1000분의 1, 뭐 예를 들어 60kg 같으면 60kg 같으면 60g, 그럼 한 끼에 한 20g 같으면 조금만 먹어도 충분히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것은 이게 뭐 질소, 암모니아, 뭐 요소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통해서 몸에 냄새가 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나치게 먹으면은 이게 요통이 되고 그 통풍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몸의 원리가 그래서 닭가슴살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동독성성 단백질을 먹으면은 이게 뭐 장벽이나 이런데 무슨 이렇게 반응을 해서 장벽을 느슨하게 이제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단백질이 그 느슨한 거물망으로 빠져서 이게 혈액 속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토피도 만들고 뭐 이렇게 독소가 이렇게 안 좋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메커니즘을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영양소를 먹는 게 그러니까 이제 비만을 다스리는 게 개념이 전혀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음식을 줄이는 게 아니고 영양소를 이렇게 제대로 먹어서 이거 이제 교정시키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런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모리지에 뭐 카파, 피타, 뭐 바타 이래 갖고 하루를 이렇게 4시간씩 나눠 갖고 6번으로 요거로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겠더라고. 여기도 설명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 하루 6시간씩 이렇게 뭐 9번 하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요게 이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부분에 이야기가 노건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노력하는, 가로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권하는 게 권태스럽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생체 리듬하고 보다도 훨씬 지나치게 해버리면 지쳐버려갖고 부하가 걸리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심심해서 그냥 미칠 지경이다. 할 일이 없다. 이것도 이제 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생각할 때는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신체 리듬에 맞게 이렇게 풀어나가도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신체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먹으면 된다. 신체 리듬의 우리 그 모리지 이야기 핵심은
뭐 이제 세로토닌하고 멜라토닌하고 뭐 담즙하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담즙이 소화에 불로 아그니로서 되게 중요한데 이게 낮 12시에 가장 그 피크가 되니까 점심을 그때 소화 효소가 많을 때 음식을 먹는 게 이제 좋고 그 대신 아침하고 저녁은 가볍게 먹고 또 반대로 간이라는 게 그 밤 12시에 제일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 다음날 할 것들을 이제 해독하고 복원시키고 이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특히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숙면을 취한다. 그게 이제 그 핵심인데 그 리듬에 따라서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대로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이제 이 책에서만 좀 이야기한 것들을 몇 개 좀 삽입을 했는데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이제 과일하고 채소 중에서 우리 그 신체 리듬상 오래된 그 누적된 식습관상 서양인들은 과일, 우리는 이제 채소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때 추천하기로는 생채소를 한 뭐 3개 먹고 뭐 뿌리 채소를 2개를 이제 섞어서 먹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게 식이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가 여기 장박사 식이섬유니까 식이섬유의 이제 정의가 이렇답니다. 채소나 과일의 형태를 이렇게 지탱하는 거물망이라고 하네요. 그 중에서 인체가 소화하지 못하고 남는 탄수화물을 총칭해서 그냥 식이섬유라고 하는가 봐요. 근데 이 식이섬유가 어떤 기능을 해주냐 하면은 이게 장에 이제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이제 변의 용적률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많이 하는 장내 유익균의 이제 먹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유익균이 단순하게 먹어서 자기들이 사는 먹이 정도가 아니고 이걸 분해해 갖고 그 단백질, 아미노산처럼 그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네요. 하여튼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심지어 이 식이섬유를 가지고 단백질까지도 만든답니다. 이게 어디 원주민을 가지고 이렇게 무슨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관찰했는 결과로, 그래서 식이섬유라는 게 이제 정의가 이제 그렇고 단순하게 변의 용적률, 유익균의 먹이 플러스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파2에 제가 어제 적은 것은 내 혼자 체험인데, 8시 전에 이제 가볍게 먹기로 했는데 어제 이렇게 마을 좀 돌아다니다가 하니까 배가 고파서 9시, 10시에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일단 먹기 전에는 조금 조심하지만 먹고 난 뒤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몸이 즐겁게 먹으라는 게 이게 먹으려고 하는 것은 몸에 또 필요한 부분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좋은 점을 취하려고 그러면 그냥 자유화하면 좋은데 거기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꼬아버리면은 더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이제 정폭되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11시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노폐물을 배출하는 게 폐가 70%고 피부가 20%고 이제 소변이 7%고 그다음에 대변이 이제 3%. 요런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은 뒷페이지에 체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체질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 내가 체질이 찬 사람이면은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좋다. 이런 거고, 이제 여기 또 마지막에 결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뚱뚱해져서 아파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뚱뚱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 아까 이게 이제 몸에 비만으로 작동하는 이제 메커니즘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코티솔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코티솔이 이제 밥을 그만 먹게 하는 게 렙틴인데, 렙틴을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집어 먹고 그러면서 아랫배에 이제 지방으로 축적시키는 이런 메커니즘, 비만의 이 메커니즘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를 녹색 뇌 운동을 이 사람을 하는데 하는 방법으로서 그 멀리 보고 멀리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근데 실제 생활할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요게 이제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몸에 좋은 게 도파민도 좋고 세로토닌도 좋지만 도파민은 이렇게 너무 과하면은 오버할 수 있으니까 세로토닌이 되게 이제 좋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기법을 몇 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우토겐 이완요법하고 그다음에 호흡하고 뭐 이미지요법인데 이게 핵심은 그거 같아요. 아우토겐 이완요법이라는 것은 내 몸에 내 심장아 참 잘했다 칭찬하는 이런 개념이고 호흡요법은 이게 누워서 왼손은 이게 이제 배꼽 부분에 그다음에 오른손은 단전으로 해갖고 호흡을 했을 때 내가 복식 호흡을 하면은 오른손이 움직이고 그래서 호흡을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호흡이 나중에 이게 차분해지고 가늘어지고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도 그 내쉬는 호흡은 이제 짧게 하고 이제 들이쉬는 건 이제 길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로고 테라피라는 것은 어떤 삶의 목표를 로고 하듯이 이렇게 삶의 의미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면 이제 병이 든다. 행복한 삶.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게 자연의 원리에서 이렇게 하면 몸이 살아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몸하고 이제 생각 어떻게 마인드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 삶에 대해서 또 행복 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사이먼튼의 이미지 요법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게 그 MRI나 찍을 때 이게 무슨 이게 빛이 나오는 것들을 환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햇빛이 내 몸에 비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라 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둠을 아무리 하더라도 지울 수가 없는데 햇빛이 비치면은 이렇게 이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요약했는데 또 유용하게 우리가 잘 활용하도록 합시다. 네. 네.